우리 리플 XRP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간밤에 미국 3분기 GDP가 발표가 됐죠. 3분기이기 때문에 7, 8, 9 수치 부분인데 GDP가 4.3% 깜짝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암호화폐 시장 XRP 다시 한번 소폭 눌림을 받는 모습입니다. 일단 소비 수출 정부 지출이 증가 영향으로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10월, 11월, 12월 4분기에는 셧다운에 대한 여파와 둔화 부분 그리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표 가운데 소비 지출이 10월 달부터 줄어들면서 반짝이라는 얘기가 계속 돌면서 또한 거시기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경기 둔화, 침체 같은 불안감 등이 시장에 좀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XRP 다시 한번 2,700원대로의 회귀하는 모습이죠. 제가 계속 신경 쓰였던 부분이 거래량이 줄면서 투심이 약해지면서 여기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는 모습 보였는데 여기가 수급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분명 한 번 더 미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 앞전에서 미리 일부 수익 챙기고 나머지 기다렸다가 지지하는 거 보고서 대응하자라고 미리 언급드렸었죠. 다만 하방 지지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두고서 봐야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리플 XRP 움직임 그리고 대응 전략 부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부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좋은 정보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약세인 이유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이 확인되면서 이건 뭐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좋으면 좋다라고 힘을 못 받고 나쁘면 나쁘다고 또 힘을 못 받고 결국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과거의 데이터 가지고는 큰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패드의 내년 1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도 더욱 힘을 얻으면서 CME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 달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80%가 넘어갔죠.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입니다. 그럼 금리 인하는 13.3%죠. 쉽게 얘기하면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중립금리, 지금 금리도 충분히 괜찮다. 시장은 견딜만하다. 이런 해석으로 보이면서 실망 매물들이 소폭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하단, 기존에 수급 들어왔던 하단 라인 부분들은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제 여기 여부가 지지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없다 보니까 저점에서 이렇게 내리면서 계속 수급들 매수세가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요 삼각 수렴 부분에서 지금 계속 위에를 돌파를 못하고 이 하단 부분은 또 지켜주면서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는 또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 이어질 수 있겠지만 하락한다면 다소간의 등락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구간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모습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도 미리 말씀드렸던 게 한번 털고 올라갈 가능성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다? 급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 없다. 우리가 계속 저점에서 타점 잡고 차익 실현하고 저점에서 타점 잡고 수익 실현하고 또 저점에서 타점 잡고 수익 실현하고 또 저점에서 타점 잡고 차익 실현하고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봐야 된다라고 1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큰 호재가 없기 때문에 한 방에 수급도 뚫고 나갈 힘이 없다. 다만 자, 이렇게 끌어내리는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죠? 결국 저점에서 수급들 들어오는 거 보면 분명히 수급에 대한 수요는 있어요. 다만 고점에서는 사지 않겠다. 결국에 저점에서의 매집을 하겠다라는 거죠. 누가? 바로 기관과 고래들이죠. 그래서 또 체크해 봐야 될 게 바닥을 다지고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서 반등의 움직임 가지고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왜냐?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속 말씀드렸던 게 매번 밑에서 기다렸다가 눌리는 거 확인하고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착하는지 보고 이 저단에 안착하는지 보고 분할로 잡아가도 늦지 않다. 기존에 타점 못 잡으셨던 저점 기회 못 잡으셨던 분들 지금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량들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곧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겁내야 할 게 아니라 다시 저점에서 단기적 대응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다시 물량 타점들 잡아보고 싶다. 또한 기존의 홀더브님들 어디서 비중 추가해서 평단 맞춰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 여러분들에게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잡아가는 포인트에 맞춰서 함께 좀 따라올 수 있게끔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또 중요한 매도 포인트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아니면 고정 댓글란 보시면 이렇게 트레이더 K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 있습니다. 여기에 링크 있으니까요. 여기 구글 폼 링크입니다. 여기 링크 누르시고 원하는 항목 체크 후에 작성 후 제출 누르시면 무료로 여러분들 XRP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저의 관점들, 그리고 대응 방법 등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공유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요. 사실상 그냥 말로만 듣고 따라오시기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셔서 진짜 수익이 나나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지표들. 전일 밤에 GDP 발표, 3분기 발표가 있으면서 예측보다는 지금 실제가 좀 더 높게 나오면서 성장률은 높았지만 높은 물가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PC가 결국 취소가 되고 다음 달로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 3분기와 개인 소비지출 물가 부분 3분기를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나왔어요. 다만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2%와는 사뭇 좀 거리가 있는 아직 수치가 좀 높다라고 보이죠. 이 얘기는 시장이 아직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 다음 FOMC가 1월 말에 있는데 내년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시장은 조금 더 횡보, 바닥을 다지고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1월 9일부터 다시 고용 발표가 시작되고 이날이 금요일인데 그 다음 주에는 또 CPI 발표가 또 나오면서 과연 연준에서는 고용에 대한 둔화 부분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펼칠지 일단 방향성 부분들이 좀 나와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조금 분위기를 봐야 될 게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은 계속 빠지다가 반등이 좀 나왔는데 XRP, 솔라나는 유입세가 지속, 특히 XRP가 한 달이 넘도록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자, 이 흐름이 심상치 않아요. 결국 시장은 크게, 크립토 시장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ETF에 대한 자금들이 계속 들어온다. 전일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11 총 유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XRP 화물 ETF 총 누적 순유입은 11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기관에서는 계속 바닥에서의 자금 투입을 통해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수요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소폭 좀 내렸지만은 연속적으로 계속 수급들 들어오는 모습이죠. 자, 이로 인해서 장외 거래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거래소에서의 물량들이 점점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에 또 호재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의 흐름을 단기간 또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큰 상승 보이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힘. 왜냐? 공급이 약하다 보니까 메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증가하면서 나중에 올릴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현재는 거래량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기존에 올 봄에 우리가 바닥을 다졌던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동성을 위해서 단기적 하락은 보일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악재들 기존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또 경기 지표들 그리고 일본 금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부분은 이미 소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하락보다는 단기적인 하락, 매집을 위한 공포감, 불안감 등의 매물을 토해내게끔 만드는 누구 매물을 통해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매물들 지쳐서 떨어지게 나게끔 한 다음에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물 받아내는 작업 들어간 이후에 또 반등의 시작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죠. 당연히 지금은
힘든 구간입니다. 피를 말리는 구간이죠. 자, 말려 죽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대립할 필요 없다. 밑꼬리 달고 내리게 되면 천천히 분할로 담아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또 오르면 요 저항선들 보면서 돌파 여부 보면서 또 수급들 또 계속 안 들어온다. 약해진다. 이 앞전에도 그랬잖아요. 수급들 크게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수급들이 약해지니까 내리고 또 한번 급락 보이면서 또 수급 한번 땡기고 또 올리고 또 수급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쭉 내려주고 또 여기서도 한번 또 수급들 들어오고 올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또 수급들 약해지니까 다시 또 약해지고 계속 반복이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수렴 부분의 끝자락에 다 와가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요 삼각수렴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말고 일단 이 위로의 안착 여부 지금 단기평선 밑으로 또 내려왔죠. 자, 이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단기평선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켜준다고 해서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신 분도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고 또 단기적으로 살려주는 방향은 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쳐박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지에 대한 여부들 그리고 단기 평선 위로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 중기 평선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계속 눌리고 있죠. 이걸 돌파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수급들,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큰 호재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뚫고 올라갈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막고서 내려오는 거죠. 자, 결국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서 수급들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되고 나서 다시 추세의 전환들 잡기 시작하면 요번에는 거의 끝자락, 조정의 끝자락이 다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아직 크게 털진 않았다. 지금 거래량 없이 하면서 개미 털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하락은 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려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 분명히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연말까지는 다소간의 흔들림을 보이면서 저점에서의 매집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하단을 지지하고서 움직인다면 결국 1월 9일날 고용에 대한 발표, 경제지표들 발표죠. 나오기 시작한다면 본격적 추세 전환을 시작할 타이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여유를 가지고 좀 봐야 된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다. 기다렸다가 수급들 들어오는 거 보고서 나오고 다음 저항에서 돌파 못하면 차익 실현. 그리고 또 내려오면 다시 또 잡고 체크하면서 이제 하방 다시 한번 지지 여부 체크들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결국 현재 가장 시장에서 중요시되는 거는 바로 연준의 통화 정책. 일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을 끝내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살포시 내비쳤죠. 국채를 우리나라 돈으로 50조가 넘는 금액을 매수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대비 부분과 함께 나왔지만 아직 본격적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언급했어요. 결국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 SEC의 규제 완화와 우호적인 정책들 그리고 추가적인 ETF에 대한 이제 힘들이 실리기 시작한다면 현재 지금 거래소 공급 충격 시작이 됐죠. 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털기를 하고서 이제 상승의 추세 잡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번에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이번 상승 구간에서 우리가 크게 수익 구간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최대한 물량들 모아가면서 본격적 반등 대비하고 싶다. 혹시 기존의 보유자님들 다시 한번 물량들 추가로 매수하고 또 그리고 매도할 때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확실한 대응 전략까지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신청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트레이더 K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원하는 항목들 체크 후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게 되시면 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코린이 구조대 트레이더 K 함께 성공 투자하는 신청 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더 K 코인 투자 전략 공유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및 전략 그리고 타점 알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 받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나의 보유 종목 대응 전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도 가능하니까 뭐 3개를 다 원하신다 하시면 3개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 하단에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셔야지 연락드릴 수 있으니까요. 010부터 해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페이지 작성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보이는 번호 010-5631-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이렇게 문자 발송해 주시면 확인해서 전략, 정보, 대응 방법 등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로 발송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혜택들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없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잡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없이 보내주세요. 자, 본격적 반등 대비하고 싶다, 비중 채워서 수익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신청 링크 클릭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혜택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무료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 12월 18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서 그 다음 날인 12월 19일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카브를 추천드렸죠. 매수가로 19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209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날 카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카브가 22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공략 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매수가로 19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밑으로 살짝 내려갔죠. 매수대기 걸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상승, 급등 흐름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누구나 다 20% 가까운 19%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0% 이상의 수익은 모두 나셨을 겁니다. 일봉을 보더라도 저점에서 계속 수급들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결국 상승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209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이렇게 수익이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도 성공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코인을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몰빵을 한다던가 비중을 크게 실는다던가 아니면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더 갈 것 같아서 그냥 홀딩 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또 연습한다 생각하시고서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코린이 구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